예를 들어 뭐 BTS가 뭐 7집 앨범이 뭐 나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 트렌드라고 하는 게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동국대학교에서 인도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또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1년을 마치고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스님이 되시기 전에 예. 이제 카이스트에 재학하셨다고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카이스트라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 예. 진학을 하는 그런 학교고 또 교육열이 좀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는 네. 흔히 말해 그냥 성공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이고 또 네.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삶이었는데 그런 거를 포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스님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뭔지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출가를 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지만 모습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대학교의 삶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았다. 1년 정도 보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만족할 수 있겠느냐. 현재 내가 답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출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이혼에 대해서도 돌싱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근데 저는 출가라고 하는 것을 학교를 포기했다는 그쪽보다는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어떤 설렘과 즐거움이 컸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를 믿으셨나요? 원래 절을 안 다녔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녔죠. 절이 갔는데 그 절과 이 스님들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절을 다녔던 건 아니지만 전생에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네, 카이스트를 재학하시다가 네. 스님이 된다고 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주변 뭐 부모님, 네. 뭐 가족분들 아니면 뭐 친구분들까지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뭔가 낯설어했죠. 뭐 걱정도 했고 학교는 다니는 거냐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거냐 이런 보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향했던 행복한 삶의 기준과 요건 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승려로서의 삶이 되게 고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리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인터넷에서 좀 몇 개 찾아가지고 예.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네. O 예. 아니면 X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스님은 무조건 채식주의자다. 스님들 기본적으로 베지테리언은 맞는데 엄격하게 지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절 안에서는 늘 채식만 하죠. 요즘에는 절 안에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라면만 하더라도 스프에 동물성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스님은 철저히 지키면서 안 먹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산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엄격하게 그걸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다 그러면 고기 빼주세요, 계란후라이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내 돈 먹고 먹는데 그냥 원래 다른 사람 주는 대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맞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오늘 단백질이 좀 필요한데 네, 프로테인이 좀 필요한데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계율에도 경우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살생을 해가지고 막 도축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예외 조항들은 있어요. 하지만 스님들이 뭐 육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채식주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식을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게 철저히 좀 지켜지는 편인데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은 고기 다 먹어요. 거기는 이제 보통 탁발을 하거든요. 탁발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죠. 바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는 음식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것저것 다 주민과 다 먹는 거죠. 오히려 채식주의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훨씬 지켜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스님은 어린 나이서부터 무술을 수련한다. X. 거의 안 하죠. 아무래도 중국의 소림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 무술을 배웠어요. 중국 무술, 쿵후 또는 우슈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그거는 그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 같이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경주의 골굴사라고 하는 절, 한국에 소림사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절이 많지가 않아요. 마치 중국도 뭐 소림사가 그렇지 다른 데가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네, 골굴사 같은 데서는 유독 그런 무술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오직 수행을 하기 위해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이 잘 안 돼 있어요. 절은 누구나 와서 그냥 침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수행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소림사의 무술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이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살이 막 디룩디룩 찌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술을 시켰대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 하모니, 몸과 마음의 그런 조화로움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몸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서 뭐 깨달음과 해탈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술을 이제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스님은 핸드폰 등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X. 처음에는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도 뺐고 돈도 뺐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통곡을 했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일단 다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련 최소한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전이나 명상이나 참선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라고 권고를 하죠. 강제력은 약해져요. 처음에 1년 정도는 강제로,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는 권유로 이렇게. 모든 스님은 평화주의자다. 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 특히 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도연 스님은 혹시 군 생활을 하셨는지? X. 예,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2년 만기 전역을 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어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평화와 군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상반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평화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스님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X. 그거에 의해서 일반인보다는 좀 더 참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몸이 아파 죽겠는데 굳이 막 내가 수행으로 이겨보겠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물론 일반인보다는 좀 더 참을 수는 있겠지만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모든 스님은 사복을 입지 않는다. X. 기본적으로 운동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눈치는 보이죠.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스님이 사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모자를 쓰고 간다거나 약간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운동복 입는 거에 대해서는 좀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이제 나는 24시간 운동해 뭐 이러면서 뭐 맨날 입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겠죠. 네. 뭐 걷는 것도 운동이고 밥 먹는 것도 운동이야 이러면서 뭐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막 러닝을 한다. 승복 입고 러닝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승복 입고 막 마라톤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카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승복 입고 하고, 뭐 또 승복 입고 보드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달마베라고 스노보드 그 ISU 랭킹에 인증되는 달마베라고 하는 스노보드 대회를 여는 스님도 있어요. 거기서 성적 안에 들면은 랭킹에 들어가요. 세계 랭킹에. 그 스노보드 그런 것처럼 그거를 개최하는 스님은 근데 승복 입고 타죠. 아니 사람들 눈 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뭐 사람들 뭐 그냥 개인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카메라 앵글 왔을 때 사복 입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그냥 뭐 그냥 편하게 연습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스노보드 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예, 근데 보면은 막 엎어지기도 하고 막 묻고 막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 승복이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승복이라는 것 자체가 용도 자체가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스님들. 되게 불편해요. 다른 성직자들에 비해서. 네. 이게 딱히 그럼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보이는 부분이 좀 사람들의 많아요.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승복 입고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레저도 많아졌고 카약을 하는 거예요. 뭐 승복 뭐 흡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그 위험해요. 그리고 물에 빠지면은
물에 푹 젖어가지고 생존도 힘들어요. 뭐 스님들은 배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도 시대가 달라졌는데 예전의 방식을 다 가져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전통의 관념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스님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 모기, 파리 포함. OX. X라고 할게요. X. 앱솔루트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계율적으로는 살생하지 않죠. 뭐 목이나 파리 이런 것들도 직접 이렇게 파리채나 이렇게 잡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딱 물렀어요. 잠결에 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잠깐 스님 기율이 어겼네? 108배 하세요. 108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율을 그렇게 하지를 권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안 하는 게 맞아요. 모든 스님들은 대중가요를 듣지 않는다. OX. 일단 X. 유튜브만 켜도 다 이렇게 음악이 있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듣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요즘에 딱히 막 꽂힌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는 대중가요 특별히는 없는데 그냥 요즘 트렌디한 노래들은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BTS가 뭐 7집 앨범이 뭐 나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 트렌드라고 하는 게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온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는 전에 그 보이스 위드 러브보다는 조회수가 높지 않네.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뭐가 다른 걸까? 그러니까 근데 이건 느낌이 다르지만 블랙 스완은 뭘 표현한 걸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를 들어 BTS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봐요. 그 노래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듣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거는 드라마 OST죠. 저도 이제 드라마를 봅니다. 최근에 이태원 클라스의 뭐 가호의 시작이라든지 네네. 뭐 하현우의 돌멩이라든지 네. 뭐 이런 노래들은 뭔가 이제 감성이 이제 여기 이태원에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다니는 요가원이 있는데 요가 센터가 이제 이태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육교가 있거든요. 그 육교를 가니까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뷰인데 그래서 사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이제 저는 OST를 이제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모든 스님은 무조건 비혼주의자다. OX. X. 일단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부분은 비혼이죠. 일부는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하는 게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결혼하는 스님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어지는 게 지금 현재도 좀 있는데 대다수는 아니고 좀 일부.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대부분 결혼을 하시고 결혼 안 하시는 분이 적어요. 왜냐면 인도, 중국, 그리고 뭐 한국 거쳐서 일본으로 보통 이렇게 갔거든요. 그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는 일본 불교가 있는데 근데 일본이 독특한 거예요. 일본에서 새로운 일본 불교가 만들어지면서 결혼하는 방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다수의 그 불교를 차지하게 된.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부터도 독신이었고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근현대에 조금 바뀐 부분이 생긴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현재 계신 공부하시는 동국대도 그렇고 봉은사도 그렇고 서울의 화려한 도심지의 중간에 있을 법한 절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에서 오랜 생활 수행을 하시면서 혹시 뭔가 속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한 적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스님으로서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이냐, 스님이 아닌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만족 안스러울 때가 있어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해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승려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승려 생활을 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으니까. 산속에 있으면 물론 번뇌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누릴 수 있는 게 적잖아요.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랑 저나 많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뭐 먹는 거나 뭐 차림새나 이제 인간관계나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뭐 똑같이 핸드폰 쓰고 유튜브도 하고 뭐 카페도 뭐 가고 커피도 마시고 많이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오히려 도심지 속에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전 도시형 스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도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산이 좋죠. 산이 좋은데 산은 가끔 가는 게 좋고 똑같아요. 일반인도 가끔 산에 갈 때 좋잖아요. 근데 저도 다시 얘기하면은 도시형 스님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스님, 그걸 이제 학승이라 그래요. 학승. 공부하는 스님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이제 스님인데 사실 학교는 다 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게 맞고 공부하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리에이터의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를 알려면 사람들과 이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도시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저가 일반적인 스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유튜브 하는 스님들은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스님도 많지 않아요. 저는 하나의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스님일 뿐인 것이고 다른 스님들은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상을 해외에서 시청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위기를 겪고 좀 지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더 퍼지지 않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위기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 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지나온 삶도 되돌이켜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시면서도 요가나 명상,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걸 통해서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제2, 제3의 코로나 그런 어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